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3월 21일 밤 9시를 넘기고 있습니다. 오늘 주제는 검수완박법 위헌이다. 헌법재판소의 결론은 누가 합헌 입장 낼까? 이렇게 한번 정해봤습니다. 주제의 취지는 검수완박법이 위헌인데도 누가 합헌 의견을 도대체 낼 것인가? 민주당 편드는 재판관이 누구인가를 한번 살펴보자는 것입니다. 23일 내일 모레 헌재가 검수완박법 권한쟁의 심판 사건을 선고한다고 합니다. 이선혜 재판관 임기 만료가 3월 28일, 이석태 재판관이 4월 16일 퇴임하게 돼서 날짜를 신속히 잡은 것 같습니다. 권한쟁의 심판은 우리 헌법 111조 1항 4호에서 정하고 있고 헌재법 61조 내지 67조에서 또 여러 절차적인 사항들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가 헌재 연구관으로 있을 때 권한쟁의 심판 관련 논문도 여러 편을 썼었는데요. 그래서 더욱 관심이 많이 있었고 국회에서 각종 입법권한 침해 사건이 있을 때마다 거의 매번 제 페이스북에 의견 표명을 했었습니다. 지금 권한쟁의 심판 제도에 대한 강의를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검수완박법이 그 제정 과정을 보면 헌재에서 위헌이 되는 것이 마땅한데 많은 이들이 헌재를 믿을 수 없다고 얘기합니다. 좌파 일색으로 포진한 헌재에서 뭘 더 기대하겠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욱 결론에 대한 예측이 필요합니다. 틀릴 수도 있겠지만 그동안 재판관들 하나하나가 제각기 취해온 입장을 보면 결론에 대한 예측이 가능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다툼이 있는 것은 첫째, 권한쟁의 심판의 경우에는 그 인용 정족수가 몇 명이어야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9명, 9명 재판관 중 5명이면 된다는 입장? 아니다. 이번 사건은 실질적인 위헌법률 심판 사건이기 때문에 6명 이상이어야 된다. 라는 입장으로 나뉘고 있습니다. 5명인지 6명인지 한번 보죠. 첫 번째, 심판 정족수에 대한 규정은 헌재법 23조인데 일단 의사 정족수, 즉 회의, 헌재에서는 평의라고 얘기합니다. 평의가 적법하게 성립되는 정족수는 재판관 9인 중 7인 이상의 출석으로 사건을 심리한다. 이렇게 하고 있어서 평소에 해외 출장이 없으면 저는 참석하고 있으니까 이것은 별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둘째, 이제 몇 명이 손을 들어야 되느냐, 즉 5명이 손을 들어야 되느냐, 6명이 손을 들어야 되느냐 하는 문제인데 이에 관한 규정이 바로 헌재법 23조 2항입니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23조 2항, 재판부는 종국 심리에 관여한 재판관 과반수의 찬성으로 사건에 관한 결정을 한다. 이거는 단순 다수죠. 원칙이.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판관 6명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가중다수로 6명 이상을 요구하는 것은 법률의 위헌 결정, 그러니까 위헌 법률 심판 인용 결정, 탄핵 결정, 탄핵 인용 결정, 정당 해산 결정, 정당 해산 인용 결정, 헌법 소원에 관한 인용 결정, 이렇게 해서 4개를 규정하고 있고 또 2호에서는 종전의 헌재가 헌법 판시했던 헌법 또는 법률의 해석 적용에 관한 입장을 변경하는 경우 이럴 때 이제 6인 이상이 필요합니다. 헌재가 가진 권한은 5개가 있는데 바로 위헌법률 심판, 탄핵 심판, 정당 해산 심판, 권한쟁의 심판, 헌법 소원 심판 이렇게 5개입니다. 전문 한번 비교해 보죠. 6명 이상이 되어야 인용되는 것이 무엇인지 말이죠. 앞에서 말한 2조 1항 1호는 6인 이상 찬성을 요하는 것으로서 법률의 위헌 결정, 탄핵 결정, 정당 해산 결정 또는 헌법소원 인용 결정 이렇게 4개로 정하고 있습니다. 뭐가 빠졌죠? 권한쟁의 심판이 빠졌죠?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권한쟁의 심판은 원래 적극적 권한쟁의, 소극적 권한쟁의로 나뉘는데 달리 말하면 적극적 권한쟁의는 이건 내 권한이야 라고 다투는 것이고 그 다음에 소극적 권한쟁의는 이건 내 권한 아니야, 네 권한이야, 네가 돈 내 라고 하는 이런 것을 다투는 것을 소극적 권한쟁의라고 얘기합니다. 단순한 객관적 법 질서 확립을 위한 것이죠. 그래서 특정 권한이 누구에게 속하느냐 하는 판단에 그 결정에 가중다수인 6인 이상을 요구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냥 누구 권한이다 라는 판단만 해주는데 무슨 어느 한쪽에 6인 이상을 요구합니까? 그런데 이제 문제는 권한쟁의 심판을 결론을 내릴 때 그 결과가 법률이 무효가 되는, 이제 법률을 통과시켰으니까 법률이 무효가 되느냐 여부가 이제 논란이 되는 것이니까 결과적으로 그거는 실질적인 위헌법률 심판의 인용 여부나 마찬가지라서 6인 이상이 요구돼야 된다. 6인 이상을 요구한다. 이런 주장도 그래서 나오는 겁니다.
그것은 나름대로 이유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헌재법을 보면은 66조 1항에서는 단순한 권한의 존부 또는 범위에 따른 권한의 유무효 판단을 한다고 이렇게 66조 1항에서 하고 있어요. 근데 66조 2항에서는 그 권한 침해의 원인이 된 처분까지도 취소하거나 무효 확인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이 권한 침해의 원인이 된 처분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법률, 검수완박법 2개 얘기하는 거죠. 여기서 이제 처분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 행정처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법률 등을 모두 다 포함하는 넓은 개념으로서 소위 독일에서는 조치라고 하는 이런 얘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에 미디어법 표결 권한쟁의 심판 사건에서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심의 표결권 침해는 인정을 했어요. 그래서 위헌이라고 권한 침해를 인정했어요. 그런데 심의 표결권으로 통과된 그 법률의 위헌 여부는 기각해버렸습니다. 한마디로 그렇게 해서 통과된 것은 합헌이라고 이렇게 판단해버린 거죠. 그런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사실은 조금 애매하긴 합니다. 바로 이런 그 선례 때문에 헌재가 6인 이상을 요구할 여지가 약간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 이렇게 하면 법에 규정되어 있긴 하지만 편법적으로 위헌법률 심판까지 강행하는 것이 돼서 국회는 못할 게 없는 소위 무소불위의 권력이 되어버릴 수가 있는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냥 가중다수가 아니라 단순다수로 해가지고 그렇게 권한쟁의 심판의 루트로 들어오면은 이거는 위헌법률 심판 바로 쉽게 만들어낼 수 있는 이런 이제 상황이 되는 거죠. 어떻든 법문에 명백히 단순다수로 되어 있는 것을 그렇게 가중다수로 해석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헌재도 이렇게 마찬가지 저와 같은 입장을 취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권한쟁의의 단순다수 의결로 결론이 난 이후에 어느 한쪽이 이제 누구의 권한이다 이렇게 하고 나면은 얼마든지 그 이후에 그 개별 법률을 상대로 해서 위헌법률 심판이나 법률에 대한 위헌 헌법 소원을 제기하는 것도 가능하기 때문에 진 쪽에서든 아니면은 또 일반 개인이든 기본권 침해나 이런 것을 이유로 해서 또다시 그 법률의 위헌성을 다툴 수 있는 기회는 있습니다. 물론 뒤집힐 가능성이 있느냐라고 하는 그렇게 질문한다면은 쉽지는 않겠죠. 헌재가 5인 이상으로 판단하겠지만 물론 가끔 가다가 이상한 해석으로 결론을 도출하는 경우도 있어서 그것도 재판관들도 사람인지라서 솔직히 귀신에 씌어서 이상한 해석을 할 수도 있는 것을 배제하지는 못하겠습니다. 이번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임명한 사람들이 압도적 다수에 해당이 되기 때문입니다. 지금 현재 재판관의 구성이요. 그중에 좌파 성향 재판관들이 똘똘 뭉쳐서 그렇게 해석하면 뭐 저로서도 결론을 장담하지 못한다는 거죠. 설마 그렇게 해야 하겠습니까? 모두 다 이성을 믿어야죠. 그래서 이제 저는 결론적으로 한 5% 정도의 여지를 남겨놓고 권한쟁의 심판의 판단은 5명 이상이면 된다. 이렇게 보는 것으로 결론을 먼저 1차적으로 내리겠습니다. 그리고 혹시나 입장이 난처해서 칭병을 이유로 해서 불출석하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는데 8명 출석이면 5대3이 되면 좋겠지만 4대4로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는데 그것은 부결입니다. 즉 검수완박법이 유효한 법률로 현행 유지로 돼버리고 맙니다. 또 7명 출석하게 되면 4명 이상이면 결론이 납니다. 어떻든 전출 기준으로 해서 5명 이상이어야 하고 다른 경우도 대체로 결론이 나겠지만 4대4인 경우에도 검수완박법은 유지가 된다는 점이 좀 우려되긴 합니다. 왜 4대4냐? 4명이 지금 상당히 진보가 똘똘 뭉쳐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현재의 재판관들이 어떻게 나뉘어질까 하는 문제를 한번 살펴보죠. 누가 어느 쪽에 5명이 서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간의 정치적 성향이 나뉠 수 있는 판례들을 근거로 해서 분석해보면 제 결론은 이렇습니다. 현재 재판관 9명 중 진보 입장 그룹은 곧 퇴임하는 이석태 재판관, 가장 늦게 임명된, 즉 임기가 가장 많이 남아있는 끝에서 3명, 김기영, 문형배, 이미선 이렇게 4명입니다. 이 4명은 확실하게 검수완박법은 유효하다라는 민주당의 입장에 설 것으로 보입니다. 또 보수 입장 그룹에 속하는 사람으로는 이선혜, 이은혜, 이종석, 이영진 재판관 이렇게 4명입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이영진 재판관이 중도 보수여서 그렇게 평가가 됩니다. 그래서 이번 사건에서 어떤 표를 던질지 약간은 애매합니다. 어떻든 무효라고 이렇게 본다고 이영진 재판관이 무효라고 본다면 결국 4대4죠.
마지막 남은 사람이 이제 재판소장 유남석 소장이 어떻게 하느냐에 달려 있다고 할 것입니다. 유남석 소장은 제가 개인적인 인연으로 파악을 해봐도 평가가 엇갈리는데요. 중도 진보라고 그렇게 평가하는 분도 있고 중도 보수라고 평하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개별 사안에 따라 캐스팅 보트 역할을 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솔직히 오랫동안 만나지는 못했지만 과거에 함께 헌재에서 지냈던 당시를 기준으로 평가하면 제 개인적으로는 진보는 아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런데 유남석 소장이 헌재에서 입장 표명을 했던 몇 가지 정치 성향의 사건들을 보면 고 백남기 씨 경찰 그 직사 살수 행위 사건에서 위헌 입장을 취했습니다. 오신환 의원 국회 사개특위 사보임 사건에서 합헌 입장을 내는 등 정치적 성향 사건에서 진보적 입장을 내온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그래서 유 소장에 대한 판단은 좀 어렵지만 검수완박법에 대해 60-70% 무효 입장으로 평가하고 싶습니다. 퍼센트로 개별 재판관을 한번 예상해 볼까요? 방금 밝혔듯이 유남식 재판관 60-70% 무효, 보수 측으로 분류된 재판관들부터 먼저 보면 이종석 100% 무효, 이순애 80-90% 무효, 이은혜 80% 무효, 이영진 60% 무효. 진보 측 재판관으로는 김기영 100% 유효, 퇴임을 앞둔 이석태 90-100% 유효, 이미선 80-90% 유효, 문형배 80% 유효. 이렇게 보면 어떻든 5명은 검수완박법이 무효라는 쪽으로 분류가 됩니다. 물론 유남석 소장과 이영진 재판관은 조금 불안하긴 합니다. 그런데 유 소장이 어떻게 나올지 잘 모르겠어요. 조금 애매하긴 합니다. 오늘 쟁점은 상당히 어려운 주제입니다. 다시 정리해 보겠습니다. 단순한 입법 절차 하자, 즉 입법에 있어서 심의 표결권 침해 여부만을 판단한다면 5인 이상으로 충분하다. 그러나 심의 표결권 침해 여부 판단에서 더 나아가서 해당 검수완박법 법률 자체의 위헌 여부까지 판단한다면 5명으로 충분하다는 입장, 또 실질적 위헌 법률 심판에 해당이 되는 것을 보기 때문에 6명은 돼야 된다고 보는 입장, 이렇게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결론적으로 법문헌에 충실하게 해석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일단 우리 그 5인 이상으로 법문에 따른 해석을 한 후에 별도로 검수완박법에 대해서 위헌 법률 심판이나 법률 소원 이런 것으로 제기하면 됩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6인 이상을 요구하는 것은 잘못이다. 어렵죠? 어려운 쟁점입니다. 오늘은 이 정도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추후 기회가 있겠죠? 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